논문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논문 제목은 Self-Driving Portfolio입니다. 네, 논문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논문 리뷰는 인공지능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저도 논문 리뷰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고 소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자들 때문에 소개를 한 건데 그리고 파이낸스에서 뭐 투자해서 뭐 AI를 어떻게 쓴다,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아주 많거든요. 특히 아카이브에 올라온 거를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은 저자가 첫 번째 저자 중 한 명이 앤드루 앵이라는 분인데 앤드루 앵은 뭐 투자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팩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앤드루 앵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로 시작을 하고 팩터 관련된 정말 레퍼런스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논문들을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블랙락에 가서 거기서 팩터 인베스팅을 리드를 하면서 거기서도 논문을 많이 썼지만 사실 팩터 관련된 뭐 블로그 포스트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인용이 되면서 그래서 팩터 투자에서는 한 명을 뽑아라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앤드루앵을 뽑을 정도로 팩터 투자 관련해서는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저자 중 한 명이 앤드루앵이고 그리고 다른 저자들은 아트 브리지라는 회사에 포함된 연구진들이 같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아트 브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본인들을 AI 네이티브 헤지 펀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Building Fully Autonomous Investing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뭐 No Humans in the Investment Process라고 되어 있고 결국 이제 이 논문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율주행 투자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논문에서 보면은 그냥 컨셉을 개념을 소개를 하고 뭐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제가 소개할 이 논문도 그것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실제 헤지펀드에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헤지펀드의 파운딩 어드바이저가 앤드루 앵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적용하는 거를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지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문이 좀 재미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트로덕션부터 보면은 소개하는 거는 실제 에셋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이거의 컨스트레인트가 기술이나 기법을 적용하는 그런 모델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디시전 메이커가 보틀렉이다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IO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디파트먼트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말 깊이 있게 분석을 하려면은 다룰 수 있는 기업의 개수 또는 다룰 수 있는 산업군에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뭐 인베스트먼트 커미티가 뭐 미팅을 하는 것도 이거를 수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 바인딩 컨스트레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애널리티컬 숏커밍이 아니라 오르가나이제이셔널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플라이 디맨드 미스매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디맨드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복잡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시장을 분석을 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디맨드가 충분히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플라이가 충분히 따라주지 않는다. 근데 따라주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제 휴먼 레드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충분히 분석을 하는 보틀렉이 사람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플라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LLM 또는 AI 에이전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그 초기에 LLM이 나왔을 때 프롬프트의 리스폰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즈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라고 얘기하고 있고 뒤에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들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장점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스케일이 있고요. 이거는 패러렐하게 여러 개를 그냥 동시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냥 단순히 자동화하는 것과 비교해서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지금 Structured Deliberation, 그 다음에 Natural Language Audit Trails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자동화를 해서
뭔가 실행하는 거를 자동으로 실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피어 리뷰를 하고 보팅을 해서 이게 자동화를 해서 뭔가를 프로세스를 실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그거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디베이트하고 리뷰를 하고 보팅을 하는 과정을 다 내추럴 랭귀지로 기록에 남겨둬 갖고 만약에 인간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AI 에이전트가 의사결정을 했는지 또는 의사결정을 이렇게 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으면은 그거를 다 그냥 텍스트로 남겨놓기 때문에 실제 그거를 리뷰하고 사람이 리뷰를 하고 보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냥 단순히 자동화하는 것과 AI 에이전트를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gentic Strategic Asset Allocation Pipeline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Strategic Asset Allocation 하는 거를 에이전트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예시로 뭐 50개의 에이전트를 쓰고 뭐 이런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있다라고 하고 뭐 그런 그냥 그 아키텍처랑 프로세스를 한번 쭉 설명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근데 당연히 뭐 에이전트의 개수나 에이전트의 스킬셋이나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게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크게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Agentic Strategic Asset Allocation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기존에 원래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는 SAA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시작점은 Investment Policy Statement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어떤 뭐 초고액 자산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산가뿐만 아니라 자산가들의 뭐 가족 등등 연관된 사람들의 뭐 성향을 분석을 한다든지 앞으로 투자 계획 또는 뭐 생애 주기에 맞게 인생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만약에 나중에 상속을 한다고 하거나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가 뭐 대학을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크게 자금의 흐름이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어느 시점에 어떤 자금의 흐름이 있고 어떤 투자 목적이 있고 투자자들은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제약들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스테이트먼트에 남겨두는 거를 이제 IPS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IPS를 보고 IPS의 뭐 투자 목적이나 투자 제약이나 이런 것들에 다 맞게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하는 게 IPS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실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캐피털 마켓 어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자산 또는 자산군들의 뭐 전망을 분석하는 겁니다. 짧게는 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가지고 뭐 각 자산들의 뭐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고 뭐 자산들 간의 뭐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캐피털 마켓 어썸션입니다. 실제로 대형 운용사들의 경우에는 이 캐피털 마켓 어썸션 리포트들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운용사들이 자산군들의 뭐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뭐 전망을 내놓는지 어떤 기법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대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CMA까지 진행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하고 리밸런스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2, 3, 4, 5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 투자자의 뭐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다든지 자녀를 가졌다든지 이직을 했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그럼 당연히 1번도 수정을 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1번을 기준으로 2, 3, 4, 5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단계들이 포함이 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 CMA 같은 경우 시장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자산 또는 자산군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리서치 팀이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거를 가지고 뭐 통계적인 분석을 한다든지 뭐 매크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다든지 등등 여러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작업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디셔널한 프로세스에서는 당연히 인력이 많이 들고 많은 분석들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소통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이전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에 제약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에이전트를 정말 많이 돌려가지고 이 많은 분석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에이전트들끼리 소통을 하고 발전시켜가지고 좋은 투자 의사결정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에이전틱 파이프라인을 제안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고요. 근데 트래디셔널한 것과 동일한 거는 IPS는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IPS는 사람이 다 작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나 제약이나 뭐 등등 여러 상황들은 이제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한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는 휴맨이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에이전트가 오퍼레이트 하는 거는 다 IPS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들이 제안하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는 파이프라인은 6개의 스텝이 있고요. 그래서 스텝을 보면은 결국 에이전트들이 어떤 에이전트들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크로 에이전트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매크로하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국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은 에셋 클래스 에이전트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CMA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자산군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코베리언스 에이전트는 사실 에셋 클래스 에이전트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에셋 클래스는 각 에셋 클래스마다 보게 되는 거고 코베리언스는 에셋 클래스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걸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에이전트가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에이전트가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CMA와 세 번째 단계인 자산들 간의 이제 관계를 사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게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스트래티지 리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서 나온 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피어 리뷰를 하고 리스크 어세스를 하고 보팅을 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토론하고 그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에 CIO 에이전트가 이제 앞에서 진행했던 모든 것들을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IO 에이전트가 한 거는 이제 당연히 이대로 그냥 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다 서머라이즈를 하고 이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갖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제 승인을 하는 그 앞단을 이 에이전트가 다 진행을 한다라는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에서 여기가 이제 IPS를 작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네,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들어가 있고 결국 에이전트에서 나온 거는 네, 사람이 마지막으로 휴먼이 이밸류에이트를 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에이전트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패러렐하게 자동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이렇게 리뷰를 한다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하고 그래서 뭐 다른 에이전트가 어떤 거를 제안을 했는데 그 에이전트들이 그거를 다 리뷰를 하고 아 이거는 좀 부족하니까는 발전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저 다른 전략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팅도 하고 코멘트도 하고 리바이즈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트래디셔널한 프레임워크에서는 진행할 수 없고 에이전트들만 AI 에이전트만 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래티직 에셋 알로케이션의 에이전트를 여기서는 4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디스크립션이고 두 번째가 스크립트고 세 번째가 스킬이고 네 번째는 아웃풋 컨트랙트가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립션은 뭐냐 하면은 그냥 잡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 에이전트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의 잡디를 그냥 임무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스크립트는 에이전트가 실행할 수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에이전트가 실행을 하는 거는 맞지만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할 때 어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하듯이 코드는 다 주어져 있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들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이전트가 어떤 코드를 실행할지, 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 전달받은 정보를 어떻게 넣을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읽어보면은 An agent does not perform arithmetic or optimization in the language model itself. It calls scripts. 그래서 에이전트가 직접 계산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는 스크립트를 호출해 갖고 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실제 이 에이전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LLM은 이제 저지멘트를 하고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고 내러티브를 하는 거지, 이 실제 컴퓨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컴퓨테이션은 스크립트가 하는 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킬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스크립트랑 스킬이랑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각 에이전트가 어떠한 스킬이 주어진다라는 거를 정하는 거고, 그 스킬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눴는데,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나눈 이유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연산을 하는데, 계산하는데 뭐 식이 잘못되다든지 식을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스크립트만 업데이트하면 되지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에이전트한테 이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이 계산을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산 스크립트만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여러 개 있을 때 같은 스크립트를 여러 에이전트가 다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식 관련된 거나 기법 관련된 거는 스크립트로 따로 관리를 하고, 에이전트는 그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실제 의사결정하는 거를 좀 자동화하는, 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거를 에이전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컨트랙트는 에이전트가 이제 잡 디스크립션이 주어져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할 텐데, 수행을 할 때 뭐 사용하는 스킬과 스크립트를 다 주어졌고, 마지막으로 임무를 수행했으면은 그 결과물을 어떻게 보고를 할 건지, 뭐 어떤 파일로 어떤 포맷으로 그거를 작성해서 뭐 그 다음 에이전트한테 넘길 건지 아니면은 휴먼 이밸류에이터한테 줄 건지를 정하게 되는 게 요 마지막 아웃풋 컨트랙트가 됩니다. 본문에서 예시로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Asset Class Agent 안에 US Large Cap Agent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대형주만 보기 때문에 S&P 500에 있는 기업들만 분석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논문에서 이제 예시로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 US Large Cap Agent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롤이 무엇인지, 잡 디스크립션이 어떻게 되는지, required 스킬은 어떻게 있는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orkflow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은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예시로 간단하게 적은 거고, 실제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 디스크립션부터 스크립트랑 스킬과 아웃풋까지 이거 4가지를 더 자세하게 적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지금 workflow의 경우에는 이렇게 8개의 단계로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단계가 빌드 CMA를 하는 거고, 그때 뭐 6개의 메소드 플러스 이거를 오토 블렌드 하는 것까지 사용을 하고, 그때 이제 CMA method.py에 있는 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CMA 분석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메소드를 쓰는 거를 여기 지금 US 라지캡 에이전트가 자기가 이 메소드들을 다 구현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구현된 거는 주어졌고 이거를 사용해서 6개의 메소드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스텝으로 가면은 이제 CMA 저지를 하는 거라서 이 7개 캔디데이트를 이제 evaluate 해서 어떤 거를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단계에서 6개 메소드와 블렌드까지 했기 때문에 7개의 캔디데이트이 있는데, 그 7개의 캔디데이트를 자기가,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그거를 다 분석을 진행한 다음에 결국 LLM이 evaluate를 해서 final CMA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한테 주어진 스킬들 중에 이제 CMA 저지 스킬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는 어떤 메소드들을 사용하는지 이 7개에 대한 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밸류에이트를 하고 저지를 해야 되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는
다 이 스킬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때 필요한 스크립트는 어떤 스크립트를 쓰면 된다라는 것도 다 정해져 있고 다만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에이전트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서는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모델들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에이전트가 이렇게 메소드 하나씩 선택을 해서 돌리게 되는 거고 이 메소드들을 이 에이전트들이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서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총 21개의 모델을 보는데 간단하게 뭐 n분의 1부터 시작해 갖고 마켓캡이 있고 맥스 샤프 레이시오 있고 로버스트 있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페리티 등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그냥 단순히 자동화한다라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라서 이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에이전트들이 주어진 포트폴리오 모델을 가지고 백테스트를 다 진행해서 성과 분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에이전트들이 이제 스트래티지 리뷰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21개를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하는 과정을 CRO 에이전트가 총괄을 하게 됩니다. 각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에이전트가 하나씩 자기 모델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으면은 다른 2개 모델에 대한 피어 리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리뷰 진행한 거를 다시 또 모든 에이전트한테 다 공유를 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보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팅을 진행해서 뭐 예를 들어서 탑 5가 정해지면은 이 피어 리뷰를 통해서 나온 코멘트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에이전트가 각자 자신의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보팅을 해서 마지막에 가장 최종적으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이런 거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보팅을 하고 피어 리뷰를 하는 게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핵심이 되고 앞에서 이런 거를 진행하는 거는 뭐 조금 단순 자동화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서로 이밸류에이트를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6번째 단계가 CIO 에이전트였는데 CIO 에이전트가 결국 앞서 진행된 모든 정보들을 다 받아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정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보드 메모까지 작성을 해서 최종 아웃풋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최종 아웃풋이 결국 에이전트들이 계속 하던 거를 이제 인스티튜셔널 오버사이트가 들어가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휴먼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CIO 에이전트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다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좋으면은 그렇게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을 보면은 뭐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가 더 많이 나와 있고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분석한 거 얘기가 있고 뭐 에이전트에 대한 예시나 그 디테일한 설명들도 더 나와 있는데 그 지금 영상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스킵을 하고 관심 있는 경우에는 그 논문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알트브리지에 가면은 사실 이 논문 말고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논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 SSRN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뭐 참고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